br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well, I don't wanna jinx it, baby. And twist myself at the spine. 안녕하세요. 지명랑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돌아왔고요. 왔는데 오늘은 모처럼 좀 낮장에 아침부터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반인가 제가 TV에 출연을 했는데 그 MBN의 매거진 투데이라는 프로에 출연을 좀 했습니다. 이제 녹화했고 어저께 방영이 됐고요. 많은 분들한테 이제 축하받을 일이니까 좀 쉽긴 하지만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전화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메시지를 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아주 짧은 시간에 치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방송국에서 어제 또 연락이 왔어요. 좀 출연 요청이 연락이 왔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나트랑에 돌아와서 또 베트남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결정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더 해보고 한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제 제가 나트랑에 있으면서 침향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 제 유튜브나 제 블로그에 침향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해도 끝이 없고 참 암담합니다. 앞으로도.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꿈 이야기도 여쭤보시고 또 앞으로 침향 관련 일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욕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죠. 제가 방송에서도 밝혀드렸다시피 일단 불치병의 치료제를 찾는 게 제 1차 목표인데 그 불치병의 치료제를 찾기 위한 원료, 그 원료가 침향인데 그 원료를 찾아 나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의 목숨을 걸고 찾아 나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길은 험난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한국분 중에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한국분 중에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그 많은 이동 거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여기 베트남 현지 사람들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쉽게 얻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쉽게 얻어지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한도까지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침향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12개국을 다 둘러볼 예정입니다. 물론 비행기를 이용할 때도 있을 거고 자동차를 이용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바이크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낮장에 지금 좀 바쁜 일들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일단 바로 옆 나라부터 그렇게 좀 직접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다른 꿈이 있다면 또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의학, 우리나라의 의서, 우리나라의 의학을 하면 이제 양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두 의학이 전부는 아니죠. 다른 나라에도
또 그 나라의 전통 의학이 있고 전통 민간요법이 있고 수천 년 이어온 어떤 치료법들이 있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 것이 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국가의 뭐 경제 GDP 뭐 국가의 국민 1인당 국민 소득 이걸 놓고 그 나라를 평가를 한다? 아주 짧은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이죠. 예. 그 나라들도 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2023년도에 이 평평한 지도를 펴놓고 봤을 때 그어진 국경선 그게 영원하고 영원히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갈 가능성도 희박하죠. 언젠가 장구한 역사 속에 국경선은 계속 뭉쳤다 헤어졌다 뭉쳤다 헤어졌다 그렇게 변하는 게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그 나라가 어쩌나 우리보다 좀 못 산다고 그 나라를 깔보고 무시하고 우리 게 더 좋아 니기 건 나빠 이런 극단적인 표현들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원래 러시아였죠. 그렇게 역사를 보면 간단합니다. 쉽게 자기들끼리 내분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지금 외세가 개입을 해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앞으로 100년, 500년, 1000년 후에 우선들은 뭐라고 생각할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오로지 하나 침향을 생산지 어느 나라 거다 국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생산지를 찾아 나서서 좋은 침향을 가지고 우수한 우리 한국의 모 대학과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찾아내는 게 제 꿈입니다. 침향의 효능에 대해서 전번 제가 한국을 출장하기 전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그 공부를 한다는 이유는 외국의 다른 나라, 침향을 오랫동안 사용했던 다른 나라들의 그 의서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민간 사이에서 밀려오는, 내려오는 그런 거를 조금 더 공부한다. 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카피하는 거죠. 저는 그 나라 언어도 모르고 또 뭐 그 나라를 아직 못 가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구글링을 해가지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하고 나중에 그 미리 공부를 해야만 그 나라에 제가 갔을 시에 그쪽 사람들과 대화가 되고 공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시간을 더 쏟아부어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향은 제가 이번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나라에서 영물 대접을 받습니다. 단순히 나무 조각, 향을 태우고 이러한 개념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영적인 대접을 받고 영물 대접을 받죠. 영적인 기운이 강하다. 그것은 이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신에 안정감을 주고 혈액 순환을 잘 하고 기를 다스리고 그런 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접을 받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기운, 혈액 운행 이런 거 없이는 솔직히 인간이 건강을 할 수가 없죠. 예,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요만큼, 눈꽃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오늘은 침향 이야기, 나트랑 식국단. 오늘은 제가 좀 차분해집니다. 밖에 비가 오기 때문에 차분해지고. 그래서 전번에 이제 18편까지 했고, 물론 18편은 제가 그 나트랑을 현재라 해가지고 요즘 뭐 워낙 한국 분들이 나트랑이 많이 오시니까 그 부분을 장치해야겠고, 그래서 침향의 이제 효능이 사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보면 저도 이 책들을 보지는 않았어요. 이 책들이 지금 뭐 솔직히 읽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뭐 사히 무슬름, 차라카 사미타, 토라, 바가바기타, 뭐 슈슈르타, 사미타 이러한 고서 오래된
아주 오래된 그 이슬람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예. 그런 이러한 아주 오래된 고서 속에도 침향이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침향은 어떻게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사용을 했고 어디가 아플 때 어떻게 쓰면 좋고 이거는 성인들이 쓰고 뭐 이러한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나 뭐 삼국사기에 침향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듯이 이슬람과 복음서에 이러한 책들에도 침향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침향 생산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쪽 과거 저쪽 종교 뭐 이슬람 뭐 저쪽 뭐 기독교 저쪽의 그 큰 종교들에서도 엄청나게 침향을 사용하고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들어가 보면 이러한 자기들 책이 있는데 그 속에 침향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몇 페이지에 침향 이야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게 또 이제 제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죠. 요거 이제 뭐 추후에 뭐 자고자 뭐 계속 풀어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경전에도 우리나라 그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침향으로 예언을 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쪽에서는 수호의 신인 로드 크리스나가 가장 좋아하는 향이다. 뭐가? 침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호의 신, 어떠한 그 종교를 지키는 수호의 신이죠. 신인 로드 크리스나가 침향, 가장 좋아하는 향이다. 침향. 네, 오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드라고 표현하죠. 오드라고도 하고 오드라고도 하고 우자는 약간 묵음 비슷하게 오드가 아랍어로 침향이다. 여성분들 많이 쓰는 뭐 향수, 남성 향수도 마찬가지죠. 향수병에 OUD 알파벳으로 오드가 박혀 있으면 침향의 기름을 베이스로 한 향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불교 쪽에서도 열반의 향기다. 침향은 열반의 향기라고 불렀어요. 누가? 부처가. 부처님이 침향은 열반의 향기다 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열반은 뭐냐면 번뇌가 소멸된 상태. 공부를 오래 해서 이제 번뇌, 복잡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린 그런 상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거죠. 네, 깨달음의 세계. 근데 그 부처님이 이게 뭐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되는 이런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을 해도 진짜 평생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인데 그거와 열반의 향기다. 뭐가? 침향.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고뇌와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스님들도 마찬가지. 그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정진하고 고생하고 뭐 고생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습니다. 해도 그거와 맞먹는 게 비교되는 게 침향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죠. 뭐 불교 쪽에서는 그러면 침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불교에서 침향을 엄청 쓰고 있죠. 예, 주로 선향, 선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침향의 선향이 어떤 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일본의 사무라이들. 제가 호가 침향 낭인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낭인 이제 이 사무라이를 표현하는 거죠. 뭐 거렁뱅이 같이 뭐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칼 한 자루 차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낭인. 예. 근데 그 낭인은 아니고 저는 이제 산의 낭자를 써서 예. 치명하는 남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한자로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이 사무라이들이 전쟁을 나갈 때 훈의, 네, 훈자는 태울 훈자잖아요. 의는 오의자입니다. 그래서 옷에다가 향을 입히는 거죠. 옷에다가 향을 입히는데 이게 과거의 중국 역사나 우리나라 고려 역사 이렇게 뭐 일본 역사를 보면 전쟁터에서 의외로 또 침향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전쟁에 나갈 때 뭐 신에게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의식을 하고 전쟁을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항상 침향을 사용을 했죠. 그런 기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훈의, 전쟁을 나갈 때 훈의를 옷에다가 침향을 펴놓고 옷에다가 향을 입히고 나가면 내가 화살도 안 맞고 칼도 안 된다. 이런 이제 믿음들을 가지고 있고 이 향을 태우는 시녀가 따로 있어요. 예, 이런 직책이 따로 있습니다. 궁중에는 향만 피우는 시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왕이 황제가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에게 2명의 시녀를 딸려 보냈다. 향 시녀를 딸려 보내서 장군이 잠을 잘 때 밤새 2명의 향 시녀가 갑옷에 밑에다가 이제 향을 피워놓고 지명을 피워놓고 그 향을 피워서 옷에다 입혔다. 이런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에서는 사무라이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훈의를 했다. 우리나라 고려사에 보면 이 훈의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훈의는 꼭 남자들이만 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여자들도 물론 이제 왕비가 아니라 황비죠. 고려는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황제 국가였습니다. 황제라고 부르는 고려 왕 이러면 틀린 말입니다. 고려 황제 이렇게 불러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들이 많이 안 남았지만 고려는 아무튼 이렇게 훈의를 많이 했다라는 기록들이 고려사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치명과 역사 이야기를 따로 한 파트를 만들어서 소개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좀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하메드 그러면 우리가 그 이슬람의 예언자죠. 아주 뭐 세계적인 종교계에서는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 예언자가 치명으로 훈증을 했다. 훈증을 했다는 말은 결국은 향을 피워놓고 그 향을 몸으로 쏘이는 그런 걸 했다. 그래서 지금도 정교회에서는 러시아 뭐 이쪽 동유럽이라고 그러네. 그쪽에는 아직도 이 정교회가 상당히 막강하죠. 이 정교회에서는 지금도 그 훈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이슬람 그러면 막 전부 테러범 같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좀 많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리라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죠. 전혀 틀린 내용이죠. 그들의 종교는 평화가 제일 목적입니다. 평화가 제일 목적이고 이슬람 친구들 베트남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친구들 만나고 보면 되게 친절하고 웃고 아주 남을 배려하고 집에 또 초대 잘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친구들 술도 거의 먹지 않고 또 어떤 종교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하고 그 사람들을 테러 집단으로 몰아버린 거죠. 다른 경제 국가들에서. 그거를 우리가 그 경쟁 국가하고 좀 친하다고 여기를 같이 테러 국가로 우리도 대접을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70년대 뭐 이럴 때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받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또 자원 안 주고 우리 바로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뭐 꼭 그래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근본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 어떤 정치하는 외국에 정치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아버린 거죠. 왜? 깔고 앉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뺏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슬람을 보면 다 막 테러집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치명도 전 세계의 약 60에서 70%는 이슬람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재력이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그렇게 치명을 가져가죠. 치명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치명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훈증하고 원액 바르고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은 치명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명 시장, 치명을 생산하는 이런 그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아랍으로 진출하는 게 꿈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은 누가 뭐 치명 조각 하나 쓰지도 않죠. 그런데 아랍 쪽에는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치명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아랍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사실적으로. 예. 그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조금만 그쪽 사람들 눈여겨보시면 그 사람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모하메드 대예언자가 훈증을 했고 치명으로 훈증을 했고 지금도 정교회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명한 프랑스의 왕 있죠. 루이 14세. 루이 14세는 좋은 향기를 위해서 침향과 플러스 장미를 끓인 물로 자기 옷을 세탁했다. 네. 루이 14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미를 끓인 물과 침향을 가지고 자기 옷을 세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그 옷에서 향이 나겠습니까? 잠깐 그 향수를 뿌리는 정도로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프랑스는 묘하게 이 침향과 좀 관계가 깊어요. 물론 루이 14세 때는 아니지만 프랑스가 또 인도차이나를 식민지 지배를 100년 이상 하면서 많은 침향을 가져간 걸로 좋게 보면 가져가고 나쁘게 보면 약탈해 간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아무튼 이 프랑스가 좀 예술적 어떤 그런 뭐 일각에서는 뭐 이제 화장실이 없는 나라에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향수 영화 그런 거 소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 다 나옵니다. 아무튼 향을 좋아하는 나라 유별나게 그게 프랑스인데 루이 14세가 치명과 장미 끓인 물로 자기 옷을 세탁을 했다. 이런 또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슬람 쪽에서는 치명 오일을 피부에 직접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부에 직사용을 한다. 직사용. 이거는 제가 항상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치명은 독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피부에 발라도 아무 문제 없고 저희가 거의 매일 사용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풀어야 할 일들이에요. 전부 이것도 이제 화장품 뭐 이런 거 만들고 또 미스트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따로 어떻게 개발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또 제가 화장품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기회는 벌써 왔지만 TV에 좀 계속 지속적으로 출연을 할 욕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리는 것도 알리는 거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이나 뭐 대기업도 상관없겠죠. 그런데 하고 저희 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어떠한 세계 시장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치명 미스트. 치명은 효능 중에 피부에 있는 모낭균을 다 죽인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나다. 그 다음에 미백 작용도 있다. 이런 기록들이 각 나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인도에 혹시 사시는 교민께서 제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인도를 못 가봤기 때문에 인도에는 화장품 가게 이런 데서 침향을 이용한 샤워 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워 하는 거 이런 게 다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인도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구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중국에서는 침향 비누가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체들이 혹시 저하고 연락이 된다면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별로 안 알려지죠. 그래서 제가 TV에 나가서 혹시 그런 개발에 제품 개발에 뜻이 있으신 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원래 공급을 하고 완벽한 서류를 다 갖춘 그런 정상적인 제품을 공급을 하고 제가 직접 공급하니까 가격이 싸겠죠. 그러면 또 그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품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 공동 진출을 하자. 그런 게 제 하나의 비즈니스죠. 그래서 미스트, 마스크팩, 크림.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많은 여자분들이 그걸 써요. 화장을 하고 저녁에 이제 화장을 지울 때 침향 증류수로 화장을 지우면 되게 잘 지워진대요. 기름으로 지운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장을 남자니까 화장을 안 하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유튜브를 보시면 그런 기업체 운영을 하시는데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하고 싶다.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예. 제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한번 놀러 오시든지 해서 제가 원료를 공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근데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만 간추려서 침향 이야기 나타난 19편 이렇게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